상세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들이 늘어났습니다. 재택근무,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개학이 미뤄진 상황에서 고마운 방침이겠죠. 사업을 이끄는 장의 입장에서는 왠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스탠포드 대학의 니콜라스 블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약 13%의 효율성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일한다고 모두 해이해져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흥미로운 점은 재택근무는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업체의 장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점입니다. 특히 창의력이나 혁신적인 사고가 중요한 하이테크 기업들에게는 재택근무처럼 안 좋은 게 없다네요.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은 기이하면서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쏟아낸다고 하고 또 각기 화상통화로 회의를 했을 때보다 한 방에 모아넣었을 때 다른 의견들을 빨리 수렴해서 결론을 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유로워 보이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꽤 철저하게 출퇴근을 요구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네요. 재택근무가 아주 비효율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반 정도면 회사를 오가느라 지친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가 봅니다. 오늘은 공적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된 지 3일째이자 그리고 마스크 알림이 앱으로 주변 약국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첫날이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사분들도 적지 않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판매의 일선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서대문구 독수리 약국의 정석문 약사님을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구매자 정보를 입력을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님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보통 이제 전문 의약품이 필요하신 환자분들은 조금 줄었는데요. 네. 일반 의약품이나 뭐 마스크, 손소독제를 찾으시는 환자분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네. 그걸 또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한 100통에서 200통 정도 하루에 하루에? 오고 있습니다. 네, 아, 다른 약을 조제할 시간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전화로 이제 계속 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몇 시에 오냐, 뭐 언제 오냐, 몇 장 오냐 계속 물어보셔서 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판매를 시작하면은 몇 분 안에 이게 다 뭐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만에 이게 다 네. 판매가 끝나나요? 저희 약국 기준으로는 뭐 빠르면 한 30분, 1시간 안에 다 끝나고 네네. 늦으면 뭐 1시간 반, 2시간? 보통 2시간 안쪽으로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아, 2시간 안쪽으로는 이미 판매가 네네. 다 끝난다. 지금 네. 마스크 알림이 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우리 약사님께서 전화를 덜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이제 처음 나와서 시도가 됐는데 그래도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어떠세요?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제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요. 음. 첫 번째로는 이제 앱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못해서 네. 약국에 이제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반영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을 하면 파란색이 뜨면 약 마스크가 있다는 그렇죠. 건데 실제로는 이제 소진돼서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 뭐 지금 업체 말로는 정보가 갱신되는 시간이 한 10분이래요. 현장에서는 한 1시간 정도 뒤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알림이 앱 때문에 네. 그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또 과부하가 걸려서 아, 맞아요. 실제로 이제 마스크를 구매하러 약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조회가 또 몇 분씩 걸리고 그러니까 또 이게 100분이 넘어가면은 또 시간이 또 몇 시간 엄청 더 길어지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오늘. 그래서 그거를 또 넣으셔야 되니까 기록을. 그래서 일단 그렇죠. 수기로 했다가 나중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10분 만에 그렇죠,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 같다. 거의 뭐 1시간 만에 네.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렇군요. 아직도 줄 많이 서시나요? 지금 저희 약국 기준으로는 네. 근처에 이제 인접한 약국이 좀 몇 개 있어서 조금 덜한 편인데 네. 인접한 약국이 없는 경우에는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아, 저희 약국도 이제 아침에 줄 많이 서시고. 그렇군요. 이게 약국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앱을 봤더니 어떤 지역은 약국이 좀 적어서 그런지 다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고 어떤 또 네네. 지역은 좀 약국들이 많고 좀 뭐 번잡한 그런 번화가라서 그런지 그 뭐 파란색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좀 지역마다 네. 차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초구 같은 그런데 곳, 거기 가도 네, 없어요. 거기도 가면 없어요. 네, 이게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돼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군요. 그런 부분 좀 네. 빨리 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지금 서초구 같은 곳에서는 이게 마스크 판매 시간을 이렇게 통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서대문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약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나요? 그게 이제 일부 자치구는 네. 지역 약사회나 뭐 구청이 협의해서 네네.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대문구는 이제 통일하고 있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동 단위로 이제 인접한 약국들은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기사님들이 오시거든요. 배송 네네. 기사님들이. 음. 그래서 그런 거는 판매 시작 시간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정한 건 아닌데 어차피 네네. 그 이제 전해주시는 기사님이 뭐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동네를 그렇죠, 가실 테니까 돌 테니까. 네, 비슷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또 시간이 좀 먼저 좀 알면은 좀 편하긴 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죠. 보니까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다. 어떤 약국은 오후에 팔고 어떤 약국은 아침에 팔고 이래서 이걸 그거를 저희도 이제 매일매일 물어봐요. 내일 언제 오냐. 네네. 항상 돌아오는 대답이 모른다예요. 해봐야 안다. 받아봐야 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군요. 우리 약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바쁘셨던 시간이 그럼 아침 시간이었나요? 아침에 많이들 네네. 아침 9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보통 자주 오더라고요. 한 9시 반부터 2시간은 이제 거의 정신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참 힘드시겠어요. 이게 언제 오는지 우리 약사님도 잘 모르시는데 또 전화나 뭐 이런 문의는 많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전화 와서 언제 오냐 다들 물어보실 텐데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좀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려면? 그렇죠. 이 앱 자체가 네. 이제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다른 이제 재고가 있는 약국을 계속 이제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는 걸 이제 없애려고 만든 건데 네. 이게 이제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손님들은 약국 가서 여기 파란색 뜨는데 너네 왜 없니? 너네 이거 마스크 숨기는 거 아니니? 뭐 오해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불신이나 오해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죠. 그러시겠네요. 괜한 오해를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뉴스가 있었거든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한 60대 남성이 마스크 달라고 그래서 낫으로 약사를 위협했다라는 사건까지 나왔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네. 우리 약사님도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막 흉기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뭐 욕설이나 이런 거는 뭐 항상 듣기 때문에 아이고. 뭐 이렇게 흉기만 없다 뿐이지 계속 말로는 맞고 있어요. 말로는 맞고 있다. 네. 이렇게 뭐 상욕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많으시죠. 많으세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장씩이잖아요, 1인당.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마스크는 5장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와 갖고 소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5장씩 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 25장짜리가 올 때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장갑이랑 지퍼백 들고 가서 그렇죠. 네네. 2장씩 소분해서 또 해야 되죠.
일이 그러면 또 이걸 왜 안 해놓고 이제 하고 있냐부터 해가지고 네. 방금 오자마자 시작했는데도 또 욕하시고 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긴급 질문인데, 네네. 아이 이야기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네. 1481번님께서, 어, 거기서 아이 주사를 처방을 받아서 사는데, 알코올 수압이 많이 부족한가요?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또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요. 알코올이나 알코올 솜이나 에탄올. 네. 어떤가요? 콜 수압 이제 주사 맞기 전에 네네. 소독하고 이제 주사 맞은 다음에 이제 닦는 건데 그게 지금 이 코로나19 여파로 네. 물량이 굉장히 지금 모자라요. 당뇨 지금 소모성 환자분들도 네네. 겨우겨우 이제 딱 맞게 가져가시고 계시고 단가도 오르고 이제 물량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번 달까지가 거의 피크고 그다음 달부터는 물량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많이 모자른 상황은 맞군요. 네네. 네. 자,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일선 약국에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약사님들 많이 힘드시니까 좀 도와드리려고 어떻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으세요? 도와주시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화 업무랑 네네. 그 줄 이제 세워주시는 그런 것만 도와주셔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일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방송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약사라서 약사분들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면은 지금 코로나19를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 구매자들이랑 이제 거의 뭐 2시간 많으면 뭐 반나절 가까이 이제 매일 씨름하는 것을 이제 마다하지 않는 약사님들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마스크 포장하신다고 또 밤샘 작업하시는 물류센터 직원분들하고 또 새벽부터 마스크 배송해주시는 배송기사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대문구 독수리 약국의 정석문 약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럽의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며칠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곳 바로 수도 마드리드입니다. 확진자 수가 570명을 넘겼는데요. 스페인 당국은 마드리드 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에 오늘부터 2주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김영기 스페인 한인 총연합회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여보세요? 네,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스페인에? 스페인 시우다레알이라고 네. 남쪽으로 마드리드에서 200km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현재. 남쪽에서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다라고 예. 하셨는데요. 지금 마드리드의 확진자가 570명이 넘었습니다. 스페인 전체는 뭐 1,400명이 넘었다는 뉴스까지 제가 듣고 들어왔는데 마드리드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몰렸어요. 수도에. 왜 그런 건가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늘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 1,600명이 넘었고요. 네. 마드리드에서는 그 통제를 시작한 거는 월요일부터 했어요. 근데 일요일 날 그 세계 여성의 네. 날로 인해서 맞아요. 그 한 12만이 모였어요. 12만이 모여가지고 뭐 그때 마스크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뭐 하고 다니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12만이 모이면서 그때 많이 확장된 것 같아요, 마드리에. 근데 마드리가 한 6명 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 계속 그 늘어나는 추세고 오늘부로 여기 이제 모든 그 학교, 유치원, 뭐 대학 이런 게 모두 2주간 지금 휴교 상태 들어갔죠. 네네.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그 확진자가 늘어난 거는 그 여성의 날 그
유럽이고 뭐 전 유럽에서 그 모인 사람들이 통계가 12만 명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중지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군요. 하고 그 이후로 거기서 많이 그래서 지금 각 지역의 그 축제가 발렌시아 이 스페인은 네네. 계속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네. 지금부터 축제도 전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에 2월 말이었잖아요. 세계 최대의 그 모바일 전시회. 삼성이나 LG도 다들 막 참여를 하는데 이게 모바일 예. 박람회라고 하죠. MWC. 이것도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기로 했었는데 취소됐었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코로나19는 이 스페인에서는 그 당시 그 환자가 없었고 네. 지금 그 LG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 많은 기업 여러 기업들이 그 중국 특히 네, 특히 중국에서 중국에서 많이 가죠.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영향으로 해서 그 당시 그 폐지됐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세계 여성의 날 그 행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은 행사나 축제, 스페인 또 축제가 많은 나라잖아요. 다 취소될 가능성이 예. 높겠네요. 예, 지금 저 발렌시아 파야 네. 후에고 그러니까 그 폭죽 그 아주 유명한 축제인데 네. 인원이 엄청나게 몰리는 축제예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이번 주 시작인데 지금 취소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불만들이 상당히 많죠. 그 투자하고 한 사람들의. 그렇겠네요. 그런 게 일어나고 있고 스페인이 관광국이다 보니까 네. 그 계속 축제가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4월의 축제, 세비자의 4월의 축제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 그 준비들은 이미 다 돼 있는데 호텔 예약도 다 끝나고 하는데 지금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군요. 한인분들 중에서 관광업 종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우리 지금 한국 교육하고 있는 게 지금 좀 잠시 중단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직항 노선이 4월 25일까지 전면 중단됐고요. 네. 현재 여기서 스페인이 관광 사업 1위거든요, 세계에서. 네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줄었어요. 아시아 쪽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 많이 줄었고, 지금 우리 관광이 왜 한국 분들도 많이 그 민박이나 그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이 타격이 크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갖고. 왜냐하면 한국이 예전에 여기 관광객들이 2,000명이면 참 많이 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4, 5년 전부터는 이제 한 50만을 넘어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대사관 통계에 의하면 60만이 넘었어요. 오, 맞네요. 지금 92% 정도가 전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타격이 거기에 종사하는 가이드나 뭐 여행사 하시는 분의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스페인의 한인 교민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회장님? 현재 등록된 한인이 한 4,500명, 저희가 통계로는 한 5,0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이제 등록 안 한 분들 때문에 현재 4,500이 등록되고 한 500에서 그 이상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000이 좀 넘는 걸로. 아직 뭐 확진자 소식은 있나요? 한인 교민들 중에? 예, 지금 우리 여기 주에 14개 지방 한인회가 있어요. 네네. 한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 대사관하고 긴밀히 공조하면서 지금 우리 아직까지는 아주 한 명도 나온 게 없어요. 각 지방 한인회에서.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네. 지금 마드리드가 지금 학교 휴교령 내려졌는데 바르셀로나도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뭐 바르셀로나는 어떤지 저 바스크 지역에서 휴교령 났다는 뉴스는 저도 봤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예, 바스크 지역도 지금 이제 이번에 스페인 국회에서도 한 당의 대표가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네네. 지금 국회도 지금
회의를 못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연기가 됐고 지금 각 행사의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축구 경기는 리그 때문에 네. 프로리가에서 그 관중 없이 시합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아, 무관중 관중 경기. 없이 무관중 경기로 돼 있고 지금 그 각 지역에서 아직 그 정확한 공문으로는 내려온 게 없고요. 아마 그게 이번 주 내로 만약에 되면은 전 스페인에 그 휴교령이 내려질 텐데 아직 각 지방자치제에서 그 휴교령을 하라는 얘기는 없고 각 모임에 좀 주의해달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라. 그리고 어제로 해서 이탈리아하고는 전면 그 항공 노선이 지금 중지됐죠. 네. 그렇구나. 북부 지역에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마드리드를 포함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프랑스를 넘어서 오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자, 이탈리아 상황 보시면서 스페인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또 뭐 스페인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목회자분들도 그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우리가 네. 모임이 전 유럽의 한인의 모임을 지금 잠정 6월까지 중단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유럽이 한인 이주사가 100년째예요. 그래서 그 행사에 맞춰서 그 발간 3월에 그 예약됐던 그 유럽 총회, 한인 네네. 총회나 그 또 어린애들 그 용변 대회, 또 여러 곳의 3.1절 행사,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거의 전면 중지됐죠. 아이고, 굉장히 우리 뜻깊은 회의인데. 움직이는 것도 그렇죠. 그거는 매년 우리가 외국에서 그 행사를 치러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체육대회 이러면 이제 여러모로 됐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 백년사도 그 상당히 중요한 그건데 지금 현재 잠정 중단됐어요. 아,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렇게 조심하고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종종 스페인 소식 좀 들려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스페인 한인회의 김영기 회장님이었습니다.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에 TBS 김종민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344명 입원 중인 대구 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병동 전체가 확진 환자 치료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병동 밖에선 선별진료소가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운영 중인데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방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 구호물품이 전달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대구 확진자 현황은 어떤가요? 네, 대구 지역 추가 확진자 숫자가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794명으로 어제보다 131명이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7살 남성이 또 숨지면서 대구 지역 사망자는 모두 44명이 됐습니다. 진정한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한마음 아파트처럼 신천지 교인이 모여 사는 곳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한마음 아파트처럼 신천지 교인이 모여 사는 시설 7곳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주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의 원룸과 빌라입니다. 이곳에선 22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20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이 지역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집에서 입원 대기 중이던 이 지역 확진자들을 모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오늘 확진 환자 이송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 모두 별다른 저항 없이 이송 조치에 응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밤에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격리가 해제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제된 다음에 또 모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들도 있는데 방역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오늘 자정을 기해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100여 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대구시는 이들이 음성적으로 모임이나 집회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에게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한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 나가 있는 TBS 김종민 기자였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가 여론전에 힘쓰고 있다. 네. 네,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기들을 한국, 이탈리아, 중국 뭐 이런 것 같은 우려국으로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이제 네. 그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거브라야스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최근에 코로나19 우려국에 네. 대해서 뭐 한국, 이탈리아, 이란과 함께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가장 이 나라들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2일에 밝혔는데 일본이 이제 사무총장에게 그 나라들과 같은 대열에 다루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거브라예수스 사무총장이 중국 이외의 80%는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 이렇게 말을 말도 잘 듣네. 그러니까요.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일본이 좀 미흡하다 네네. 이런 이제 부정적인 기사를 썼더니 일본은 대형 행사의 제한이라든가 학교 휴교 같은 대담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면서 반론문을 또 투고를 무슨 소리야? 했다고 알몬 합니다. 그 축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 정부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기구, 일본의 각국 대사관, 외국 언론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지금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제 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가장 문제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감염자 통계에서 그 크루즈선의 감염자 확진자 수를 빼고 있는데 뭘 넣고 있냐면 인구 10,000명당 감염자 수 통계라는 아무 나라도 쓰지 않는 통계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겠다. 네, 그렇습니다. 10일 시점에서 크루즈선을 뺀 일본의 10,000명당 감염자 수가 0.04명이다. 이탈리아는 1.52명, 한국은 1.45, 이란의 0.92에 비해서 일본은 크게 낮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통계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아무래도 보이는 거고 아베 총리가 이 숫자를 근거로 일본 내 감염자 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은 수준에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는 지금 감염자 숫자가 적은 건 검사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일 오후 8시까지 일본에서 실시된 검사 건수가 7,200건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18만 건이 넘었고요. 네네. 이탈리아도 4만 2천여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외무성이 해외 언론을 이제 불러서 어제 이제 회견을 가졌는데 아니 왜 일본만 감염자 수가 늘지 않느냐 숨겨진 감염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해외 언론들이. 그랬더니 후생노동성 담당자가 이렇게 이벤트를 자제하고 학교 휴교를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그래서 SNS랑 또 일부 비판적인 언론에서는 일본 전체가 자기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올림픽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2달 연기할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런 2달이 아니라 2년 연기. 2년. 2년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2년 연기. 네, 조직위원회 다카시 하루유키 상임이사가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올림픽을 아예 취소하거나 무관중 행사를 열면 경제적인 충격이 너무 클 것이다. 그래서 연기를 1년 이내로 하면 미국 야구나 축구, 유럽 축구 일정과 겹쳐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정해진 스포츠 행사 일정이 있으니까 2년 정도 연기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연기하면은 월드컵이 있는데. 월드컵도 있고요. 동계올림픽도 동계올림픽도 있고요.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거기랑 또 그래서 주목도가 또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만약에 올림픽이 1, 2년 연기되면 선수들이 참가 자격을 처음부터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또 있대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카하시 의사에 따르면 조직위원회,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4월에 올림픽 연기 등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된 12월 이후 회의를 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달에 열어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할 모양입니다. 이제는 좀 심각성을 네. 깨달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그러니까 2년 연기를 하게 되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네. 딱 결심하고 있는 올해 출전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2년 나이가 연기되면은 또 있으니까. 사실은 나이가 조금 네.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좀 메달권에서도 멀어질 벗어날 수 수도 있고요. 있고 뭐 네. 이런 뭐 이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올림픽에 뭐 하여튼
거의 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기 네네.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악관이 입국 금지 국가 지정에 대해서 한국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느냐 논의를 좀 했었어요. 네. 막 그래서 속보가 저도 막 뜨길래 이제 드디어 미국까지 가는 거야 그랬는데 안 하겠다. 네. 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인 백악관이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금지, 제한국가 지정 논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백악관이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한국가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 전염병 확산이 너무 빨라서 봉쇄 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이미 판단을 늦었다? 내린 것으로 네. 전해졌습니다.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전염을 최대한 억제하는 봉쇄 단계에서 이제 감염 확산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완화 단계로 전환을 했다고 해요. 그게 어떤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입국 금지라든가 이런 걸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 이미 거고요. 그 선은 넘어선 거다. 그렇습니다. 이제 확산은 이미 일반화됐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통제를 좀, 통제를 좀 뭐 그 중증 환자를 뭐 따로 네네. 분리를 한다든가, 치료 뭐, 우선에 예,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엑시오스가 국무부, 국방부 소속을 포함한 여러 명의 정부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국 주둔군이 많다는 점, 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중심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입국 제한 조치를 꺼린다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미국 보건당국도 입국 제한 조치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전했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제가 엑시오스라는 그 매체를 네.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네. 사실 여기를 들어가시면 만약에 이제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네. 이 엑시오스에 들어갔으면은 이제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을까? 네. 하고서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네네.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건 처음 들어본 건데 막 이랬었는데 네.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데랑은 조금 사이트가 성향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패턴이 조금 네네네. 달라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고 뭐 네. 했다 궁금해서 엑시오스에 딱 들어가시면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플러스 네.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분석이 돼서 설명이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일단은 하나의 옵션으로 네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지금 유가 전쟁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네. 한 이틀 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유가도 더 예. 폭락하고요. 유가도 네. 폭락하고 막 한때 막 20불대까지 내려갔다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뭐 한 30불 정도로 네네. 이렇게 맞췄는데 이게 사실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게임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또 셰일가스를 노린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근데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어떻게 근데 너무 이게 심하니까 뭔가 조금 합의를 그렇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슬슬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일단 10일에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죠. 아람코의 최고 경영자는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1230만 벨러로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전쟁에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을 이제 밝힌 건데요. 역대 사우디 최대 원유 생산량이 1200만 배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 저장해 놨던 것까지 다 끌어다가 1230만 배럴로 증산을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영 석유 회사 로즈네프트도 하루에 원유 생산량을 30만 배럴 더 늘릴 수 있다. 이거를 50만 배럴로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맞불을 놨습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니까 지금 유가가 출렁이고 있거든요. 네. 8일에는 20%대 급락을 했는데 9일에는 10%대 또 급반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다른 회원국들도 가세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라크도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35만 배럴 늘린답니다. 나이지리아도 10만 배럴을 증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우디, 러시아 지금 오페크의 회원국들까지 지금 다 가세를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지금 혼란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는데 대화를 물밑에서 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증산 방침 철회 또 석유 수급 조절을 위한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와의 협의 채널 복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밑 협상이 성공을 거두면 다음 달에라도 오펙 회원국 러시아 간의 공식 협상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박 러시아 에너지 장관도 5월이나 6월에 열릴 수 있는 오페크 회원국과 회담에 대해서 문은 닫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력 가능성이 이제 나오면서 약간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네. 않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화를 보셨던 약간 어르신 분들은 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네. 이렇게 절벽을 향해서 도차가 막 달려가고 달려가고, 네. 먼저 멈추는 쪽이 네. 또 겁쟁이다, 그렇습니다. 치킨이라고 해갖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지는 걸로 그렇죠. 거의 끝까지 이제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는 네. 사람이 이기는 그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 사실은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 경제가 망하거든요. 힘들죠. 여기는. 네. 여기가 이제 석유를 팔고 또 네. 천연가스를 팔고 그래서 살아남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뭐 사우디도 사우디지만 그래도 사우디는 여력이 좀 있다고 지금 네.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급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게 또 셰일가스 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빈살만 어. 왕세자랑 전화를 했는데 절친이잖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소비자들에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선거가 있는데 셰일 기업들이 흔들리면 부담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앞으로는 사우디랑 러시아의 원유 전쟁이 자기에게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소비자들에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잠깐 저희 이제 경제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었거든요. 이게 이제 셰일가스에 투자한 네. 뭐 투자 은행이라든지 뭐 헤지펀드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습니다. 구조가 지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리터당인가 네. 이게 미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 선거가 네네. 있을 때 리터당 $3가 네네. 넘어가면은 그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실패하고. 가능성이 예. 많고 그 아래로 가면은 이제 좀 유지된다. 지금 네. 집권당이나 현직 대통령이 이제 유지를 하는 네. 이기는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많다라는 무디스 네네. 아마 분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낮으면 좋다고 그 한 그러니까요. 부분만 본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바이든 전 부통령 미니 화요일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슈퍼 화요일이었고요. 화요일이었죠. 네. 14개 주였기 때문에 6개 주.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니 화요일인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를 했다라고 보겠죠. 네, 6개 주 가운데 네. 4개 주에서 승리를 했어요. 네. 아이다호, 미주리주, 미시시피에서도 이겼고 최대 승부처가 125명의 대의원이 걸린 미시간주였는데 지금 85% 개표 집계 기준으로 52.8%를 기록했어요. 샌더스 상원 의원을 14.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 화요일 때보다 아마도 훨씬 더 지금 대의원 수는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샌더스 상원 의원이 워싱턴, 노스다코타에서 앞섰지만 대의원 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제 양자 구도를 형성한 이후에 첫 번째 대결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겼다는 데 의미가 있고 미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뭐 그렇죠. 최대 경합주 중에 한 곳이고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또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네네. 이런 데를 생산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시골 도시 교외 거주 인구도 적절히 섞여 있어서 지금 미국 대선을 좀 반영하는 곳이 아니냐 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든 후보에게는 의미 있는 승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17일에 대의원 수가 4번째로 많은 플로리다주에서의 경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경합주들 오하이오, 일리노이주들에서도 경선을 치르거든요. 그 17일의 결과가 다시 한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뭐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네. 또 그게 있어요. 지금 남은 데가 거의 다 프라이머리예요. 코커스가 네네. 아니고, 그러니까는 열성 당원들이 참석하는 코커스라면은 샌더스 그렇죠. 후보가 조금 네.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 프라이머리 그냥 보통 그냥 선거로 치르는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약간은 뭐랄까요, 좀 이기고 있다라는 어떤 대세 네. 이런 거에 조금 더 편승할 수도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전해드리면서 네, 해외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흔드는 가운데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 조직 탈레반이 18년 넘게 이어온 무력 충돌을 마치는 평화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말 평화가 오겠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전에 지금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요. 킴킴 라디오님, 네, 리터당이 아니고 갤런당이었군요. 아, 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갤런당 $3. 네, 아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탈레반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9일,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네. 재작년 재작년부터? 가을 정도부터 나왔죠, 이 얘기가. 그렇군요. 작년 여름에 나와갖고 하다가 이거 뭐 안 된다 뭐 그러고서는 결렬됐듯이 하다가 예, 그 예.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맞아요. 이제 다시 한번 추구했었죠.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지난달 29일 합의를 한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2월 네. 29일 날 미국과 탈레반이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이 합의 이름이 있다면서요. 그 합의 이름이요. 그냥 네. 우리 보통 언론에는 평화 합의라고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뭐 맞는 얘기고요. 근데 좀 더 이제 복잡합니다. 이 합의 네네.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이게 2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평화 합의인데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가져오는 합의다. 요거는 이제 정식 네임입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한번 누구와- 해보세요. 아, 영어로요. Agreement for bringing peace to Afghanistan between 그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두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네. 이제 하나는 미국이겠죠. 네. 예, 그리고 하나는 탈레반인데 이게 미국이 탈레반을 갖다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요. 네. 아주 긴 이름을 갖다가 탈레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 국가라고 인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예 그 합의의 이름에 미국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은, 미국에 의해서 국가로서 승인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군주국 탈레반으로 알려진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 내용에 주어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국가로 승인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군주국이자 탈레반으로 알려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한 그건 차지하겠네요. 한 줄은. 그래서 그 합의가요. 그 제목만 세 줄입니다. 제목만 세 줄이에요. 예. 하긴 그 비트윈까지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또 막 쫙 붙은 거잖아요. 예. 예, 탈레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네. 이게 탈레반이 이제 국가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탈레반이라는 실체가 여전히 반란 단체라는 거. 그렇군요. 예, 그걸 갖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테러리스트 뭐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렇죠. 그 합의를 하는 마당에. 예. 뭐 다른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 그냥 도하 합의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도하 합의라고 네. 해도 되고요. 평화 합의라도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카타르 도하에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사인을 한 것도 사실 이게 미국 아프간 특사가 했어요. 예, 특사가 네, 했습니다. 칼리자드 미국 아프간 예. 특사 그리고 이제 이쪽은 탈레반 지도자죠. 바라다르가 있었고 예. 그 폼페이오 장관이 증인을 썼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랄까 뭐 그러니까 예외적인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흔히 있는 건가요? 아니, 흔히 있습니다. 흔히 예, 있어요? 증인을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가장 유명한 건 카터 대통령 시절이죠. 네네. 예, 카터 대통령이 그때도 증인을 섰습니다. 아,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예, 많구나.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그럼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이제 먼저 미국하고 탈레반의 관계가 어땠는지 역사적인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건 완전히 미국이 뭐라 그럴까 속았다? 알면서도 사기 당했다? 혹은 뭐 당했다고 말하기도 좀 뭐한데 그냥 내줬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간단하게 미국과 탈레반은 참 악연이죠. 네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게 9.1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9.11 때 알카에다가 이제 주도를 해서 그 테러를 일으켰죠. 네. 근데 그 알카에다를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죠. 네네. 그 오사마 빈 라덴을 갖다가 지지했던 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던 탈레반 정부입니다.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 정부가 다스리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탈레반 정부를 많은 국가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 보통 이제 항구적 평화 작전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나토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상대로 연합군으로? 전쟁을 네. 벌이고요. 뭐 금방 이겼습니다. 네네. 예, 금방 맞아요. 이겼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이 완전히 제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10년 전부터는 탈레반 숫자가 다시 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썼고 그래서 미국은 이 평화 합의를 갖다가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요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철군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135일 내에 2월 29일부터 135일이면 4개월 반이죠. 그럼 한 5월 말쯤 되나요? 4개월 받으니까 7월 중순. 7월 중순이구나. 예, 그때까지
그 13,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8,600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8,600명을 갖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을 시킨 상황에서 이 탈레반이 잘하고 있으면 그 남은 9개월 반 동안 총 14개월인데 네네. 9개월 반 동안 전원 철군하겠다. 예, 굉장한 합의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아프간 사정이 지금 복잡하죠. 그 아프가니스탄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대통령이 2명이라고 지금 서로 주장하고 있죠. 그래요? 예, 이거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랬는데. 예, 코로나 저희 사태 때문에 네. 이게 다 묻힌 뉴스인데요. 네. 아프가니스탄의 그 가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네네. 근데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최고 행정관인 압둘라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거 부정선거다. 나도 대통령이다 해서 3월 9일 날 두 분이 동시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물론 장소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네.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이 정치적 혼란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3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예, 그럼 어제부터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협상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평화 협상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합의에 의하면은 평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탈레반 죄수죠. 탈레반 죄수 5,000명을 석방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아프가니스탄 군인들 중에서 탈레반에 잡힌 네네. 분들 1,000명을 갖다 교환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탈레반이 잘하면은 미국의 제재도 해제해 준다. 경제 제재. 이런 경제 제재라기보단 탈레반 사람들의 여행이나 이런 게 금지가 되겠죠. 자산도 동결돼 있겠죠. 네네. 이런 것도 해제해 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딱 그거는 보이네요. 정말 미군을 데리고 오고 싶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뭔 이유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돈을 쓰지 않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체를 빼내겠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쓰지 않겠다도 맞지만 내 돈은 안 쓰지 않겠다. 남의 돈을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죠, 사실은. 예, 정확하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자면. 그러니까 미국의 돈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네. 미군 철수 시작했나요? 예, 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예, 벌써부터 어제 그제부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3월 9일부터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국입니다. 그러네요. 예, 대통령 두 분이 취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네. 날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아프간 정부가 이 평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 지도자하고 미국 측 아프간 특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프간 정부가 원래는 반대를 했습니다. 나 이거는 난 모르는 거다. 이런 그렇죠. 탈레반 제소 풀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걸리고. 근데 갑자기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만은 그 포로들을 이 조건은 아니지만은 14일부터 다음 주입니다. 이번 네네. 주말이죠. 네네. 14일부터 하루에 100명씩 석방을 해주겠다.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평화협상에 아프간 정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손들어 달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뜻은 5,000명을 석방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선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가니 대통령도 이걸 갖다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4일부터 하루에 100명씩 그래서 네네. 15일만 하겠답니다. 1,500명. 그 다음에 나머지 3,500명은 2주에 500명씩. 2주에 500명씩? 예.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14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한 석 달 조금 넘는 거네요. 14주에다가 또 이제 15일이 들어가니까 좀 상당히 이제 한 4개월 잡으면 되겠습니다. 4개월 잡으면 되겠다. 예. 그러네요. 이거 왠지 그 미군이 철수하는 시간하고 조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비슷합니다. 생각이에요. 7월 중순하고 얼추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테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도장 꽝 찍어줘.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 정치 협상에서도 여하튼 어떤 그 유리한 위치 아니면 최소한의 위치를 갖다가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제 뭐 오바마도 못한 걸 내가 드디어 했다. 사실 아프간에서 군 철수하는 거 오바마가 생각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했다고 이것도 굉장히 내세우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프간에 평화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18년 동안 계속된 전쟁인데요. 그렇죠. 미국 역사상 긴, 가장 긴 전쟁이라는 맞아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뭐 북미 대화 수준으로 이것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아주 자랑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진정한 평화가 올까? 아프가니스탄에. 예,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탈레반을 비롯해서 현재 아프간 정부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이제 정치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뭐 평화 협상이죠. 근데 이러다 보면은 탈레반 정부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오. 근데 이 문제를 갖다 지난주에 네.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묻히긴 한 뉴스입니다만은 기자들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한테요. 그랬더니 100년 전에 우리 그 민족 자결주의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알아서 해라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갖다 그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 14개월이 지나면 미군은 다 철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내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탈레반 정부가 뭐 다시 들어설 없지 수도 않은 있다. 가능성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야, 참 아프가니스탄도 굉장히 역사를 보면은 힘들었어요. 예, 냉전 시대도 그 그렇고. 사실 1979년 이후부터 맞아요. 현대사에서 가장 힘들었죠. 소련의 이제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련이 물러갔더니 내전이 있었고 탈레반 정부가 있었고 18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요. 네, 참 힘든 국가입니다. 네.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대통령부터 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네, 해결이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월드 클래스 시간 오늘 탈레반과 미국의 합의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일 브리핑 하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보면서 흰머리도 늘어가는 것 같고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네,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그렇습니다. 건강 꼭 지키시고요. 네, 하루빨리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6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